봄날 오후 38살 박미선은 아파트 거실 바닥에 펼쳐진 짐 앞에서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다. 오후 2시. 출발하기로 1시간이 벌써 지났다. 엄마, 아직도 안 가요? 할머니, 집 간다며? 6살 딸 지우가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 재촉했다. 4살 아들 준호는 소파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깐만, 거의 다 됐어. 미선은 가방 속을 다시 한 번 뒤적였다. 아이들 여벌 옷 친정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와 건강식품, 그리고 봉투 하나.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좋은 날, 친정에 가는 길인데도 미선의 마음 한구석엔 늘 묘한 긴장감이 자리했다. 결혼한 딸로서 친정을 방문한다는 것. 그것은 집에 간다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차에 짐을 싣고 아이들을 태운 미선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2시간을 달려 엄마 집에 도착했다. 미선이 친정 동네에 들어섰을 때는 오후 3시 반이었다. 익숙한 골목길, 어릴 적 뛰어놀던 놀이터, 단골이었던 분식집.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낯설었다. 엄마가 사시는 빌라는 4층 건물의 2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다. 할머니, 집이다.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미선은 준호를 안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타났다. 어머 왔구나. 지우야, 우리 공주님. 올해 72살인 어머니 김순자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미선은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엄마,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니니? 늘 하시는 말씀. 미선은 오히려 요즘 살이 쪄서 고민이었는데 엄마 눈에는 언제나 딸이 야위어 보였다. 잘 먹고 다녀요. 엄마는 어떠세요? 나야 뭐 혼자 사니까 편하지.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진 게 보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국과 김치, 오래된 집 특유의 공기. 벽에는 미선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엄마, 집 놔두고 앉아. 밥 차려놓은 거 있으니까 얼른 먹어. 아직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먹어야지. 아이들도 배고프잖아. 엄마는 벌써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그릇을 꺼내고 계셨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결혼 전에는 이 집이 그냥 집이었다.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외치면 되는 곳.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도 없이 나가도 되는 곳. 밤늦게 들어와도 엄마가 깨워주면 다음 날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곳. 하지만 결혼 후 이 집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 미선에게 친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집은 방문해야 하는 곳이 되었다. 며칠 있다 갈 거라고 미리 말해야 하는 곳. 남편과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곳. 오래 머물면 미안해지는 곳.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됐어. 넌 앉아 있어. 멀리서 왔는데 멀리라니.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미선은 깜짝 놀랐다. 갈비찜,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혼자 사는 엄마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엄마,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했지. 미선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엄마는 웃으시며 지우와 준호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셨다. 갈비찜의 고기는 이미 발라져 있었고 아이들이 먹기 좋게 잘게 썰어져 있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가 갈비를 한 입 빼어 물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미선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 갈비찜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의 손맛. 세상 어느 음식점에서도 맛볼 수 없는 바로 그 맛.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맛으로 했는데 요새는 입맛이 좀 변했을까 봐 걱정했네. 아니에요. 이 맛 그대로예요. 엄마는 딸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정작 당신은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으셨다. 엄마도 드세요. 나야 맨날 먹는데 뭐? 너 많이 먹어? 미선은 알고 있었다. 저 반찬 하나하나에 자기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골랐을 것이고,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는데 몇 시간을 쓰셨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미안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다. 요즘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으면서, 명절 때나 오는 딸이면서. 엄마,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없어. 나 건강해. 무릎은 괜찮으시고요?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를 언제 들었던가. 석 달쯤 전이었나. 그때 한 번 오겠다고 했으면서 미선은 계속 미뤘다. 남편 회식이 있었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있었고, 친구 모임이 있었고, 핑계는 많았다.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됐어. 넌 바쁘잖아.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 힘들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셨다. 미선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으셨다. 너는 애들 봐. 준호 아직 어린데 눈 떼면 안 돼. 지우와 준호는 거실에서 엄마가 준비해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놀 수 있게 엄마는 장난감을 사두셨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벽. 엄마는 집수리를 하시려 하지 않았다. 돈 아까워? 혼자 사는데 뭐?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국민연금과 작은 보험금으로 살아가셨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엄마는 딸에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미선이 뭔가 드리려 하면 극구 사양하셨다. 엄마,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요. 좀 받으세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쓰렴.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엄마, 그래도 됐다니까. 나 쓸 데도 없어. 결국 미선은 봉투를
엄마 방 서랍에 몰래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엄마가 발견하시면 또 전화가 올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드리고 싶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지우와 준호와 함께 놀아주셨다. 할머니, 이거 봐요. 어머, 우리 지우 그림. 진짜 잘 그렸네. 엄마는 손주들을 대하는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에게 딸은 이제 가끔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손주들은 엄마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미선아, 너 좀 쉬어. 피곤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에 가서 좀 누워. 내가 애들 봐줄게. 엄마의 권유에 미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미선이 방이라고 불리는 그곳. 방문을 열자 추억이 밀려왔다.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고등학생 때 이 천장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대학생 때는 이곳에서 연애 고민을 했다. 결혼 전에는 이곳에서 신혼의 설렘을 품었다. 그리고 지금 미선은 이 방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피곤함이 몰려왔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기는 일상.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생활. 하지만 친정에 오면 이상하게도 그 긴장이 풀렸다. 엄마가 있으니까. 미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김순자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미선이 잠든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지우와 준호는 TV 앞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물 주세요. 그래, 잠깐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다. 컵에 따르며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딸이 잠든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유치원에서 돌아와 낮잠을 자던 미선. 학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지던 중학생 미선. 수능 끝나고 축 늘어져 자던 고3 미선. 이제 그 미선이 엄마가 되었다.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늘 웃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오늘 본 미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결혼 생활이 힘든 건 아닐까? 사위가 잘해주기는 하는 걸까?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순자는 참았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딸은 이제 남의 집 사람. 친정이 너무 참견하면 안 된다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순자는 딸이 친정에 올 때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을 봐주고 딸이 푹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시간은 벌써 저녁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미선은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떴다. 엄마표 김치찌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찌개. 엄마, 제가 레시피를 배워가도 집에서 이 맛이 안 나요. 그야 엄마가 해야. 엄마 맛이 나지. 그 말이 미선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해야 엄마 맛이 난다. 그렇다면 엄마가 안 계시면 이 맛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영원히 여기 계실 것 같았으니까. 아이들을 재운 후 미선과 엄마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화면보다 서로를 보고 있었다. 엄마, 오빠들은 요즘 잘 지내요?
미선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었다. 큰 오빠는 부산에서, 작은 오빠는 대전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겠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네. 엄마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다. 오빠들도 바쁠 거예요. 그래. 다들 바쁘지. 너도 바쁘고. 엄마, 저 이제 좀 더 자주 올게요. 진짜로. 아니야.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 전화만 가끔 해도 돼. 엄마는 늘 그런 말씀만 하셨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엄마는 안 외로우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외롭긴 뭘 외로워.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나가고. 바빠.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저녁이면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밤이면 빈집에서 혼자 잠든다는 것을. 엄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난 걱정하지 말고 내 가정이나 잘 챙겨.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는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 딸이 잘 지내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셨다. 남편은 잘해주니? 네, 잘해줘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안 해?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좋으신 분이세요. 사실 시댁과의 관계가 늘 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선은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 다행이다. 시집살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TV에서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울고 웃었다. 미선아, 네, 엄마.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선은 당황했다. 네. 행복해요. 진짜? 엄마의 눈이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네.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몰랐다. 엄마, 저 가끔은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힘들지. 애 둘 키우는데 안 힘들 수가 있니? 엄마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엄마도 너희들 키울 때 힘들었어. 세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 너도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거야. 미선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 밤 미선은 오랜만에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엄마는 그저 들어주셨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 그냥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다. 일요일 아침, 미선은 짐을 쌌다.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또 음식을 준비하셨다. 미선이 집에 가져갈 반찬들이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안 챙겨주셔도 돼요. 가져가. 집에서 먹어야지. 갈비찜, 김치, 깍두기, 나물 반찬들. 큰 봉투에 가득 담겼다. 엄마가 해준 거 먹으면 내 손이 편하잖아. 미선의 가방에는 어느새 또 봉투가 들어가 있었다. 엄마가 몰래 넣으신 용돈이었다. 엄마, 이거 왜 또 쓰렴.
애들 과자 사 먹이고. 엄마, 제가 드려야지 왜 자꾸. 됐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현관문 앞. 신발을 신으며 미선은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그래. 너도 건강해야 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천천히 와. 바쁘면 안 와도 돼. 늘 하시는 말씀. 안 와도 된다는 말 속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다.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문을 나서는 미선을 엄마는 현관 밖까지 배웅하셨다. 계단을 내려가는 미선을 엄마는 끝까지 지켜보셨다. 미선은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엄마가 서 있는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미선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볼까봐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차가 사라지고 김순자는 빈 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쓴 그릇들. 이제 혼자 쓸 그릇만 남았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딸이 가져가지 못한 반찬들이 남아 있었다. 이걸 혼자 언제 다 먹나. 하지만 순자는 만족스러웠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으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어요 하며 웃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순자는 딸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겠다. 딸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불. 다음에 딸이 올 때까지 이 이불은 장롱 속에 보관될 것이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딸이 떠난 이 거리. 언제 다시 올까?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바쁜 딸이 매달 오기는 힘들다는 것을. 괜찮았다.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찍은 사진들. 지우와 준호의 웃는 얼굴, 딸의 모습. 사진을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 미선이 행복해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자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미선은 다음 달에 오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고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있었고 시댁 큰일이 있었다. 핑계는 많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추석이 되어서야 미선은 친정을 찾았다. 엄마는 변함없이 웃으며 미선을 맞았다. 하지만 미선은 알아차렸다. 엄마가 더 야위었다는 것을. 엄마, 살이 빠지셨네요. 그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응. 별거 아니래. 하지만 엄마의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았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졌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너무 오지 않았구나.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 제가 이제 진짜 자주 올게요. 됐어. 내일 또 바쁜데. 엄마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날 밤 미선은 엄마의 약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약이 너무 많았다. 혈압약, 당뇨약, 무릎약, 위장약. 엄마, 이 약들을 다 드세요? 응. 나이 들면 다들 이래. 미선은 자책감에 눈물이 났다.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 지내고 계셨다니. 그날 밤 미선은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엄마 모시고 올까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이 좁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고.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12월 어느 날 미선은 큰오빠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미선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병원에 계셔. 지금 당장 와봐. 미선은 손이 떨렸다. 급히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미선은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다. 뇌졸중이래.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래. 큰오빠가 설명했다. 미선은 엄마 곁에 앉았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미선이에요. 제가 왔어요.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미선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미선아, 네, 엄마. 너 바쁠 텐데 왜 왔어? 엄마,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와야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미선은 엄마를 꼭 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의 몸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미선은 병원에 머물렀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 곁을 지켰다. 엄마는 천천히 회복하셨다. 2주 후 퇴원하셨지만 예전처럼 혼자 생활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미선은 결심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제가 말할게요. 미선은 남편을 설득했다. 시어머니도 만나 설명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듬해 봄, 미선의 집 거실에서 김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어머, 잘했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순자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미선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좁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 시댁과의 관계, 일과 육아와 간병을 병행하는 것. 모든 게 버거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가 옆에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선은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미선은 발코니에 나란히 섰다. 미선아,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엄마 모시고 사는 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미선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정도야 뭐.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엄마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다. 미선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고, 옆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친정엄마. 그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이제 미선에게 엄마는 그냥 엄마였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영원히 지키고 싶은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의 봄은 계속되었다.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면 친정엄마의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테니까요.